네, 호흡계통 진행하겠습니다. 폐입니다. 우리가 호흡이라면 대부분 폐 얘기를 하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우엽, 왼쪽에 있는 좌엽, 오른쪽은 삼엽이죠. 오른쪽, 왼쪽은 두 이엽이죠. 그래서 폐는 왼쪽이 작습니다. 오른쪽이 크고요. 한번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또 설명되어지면 내가 저거를 알아야 되는구나. 아니 몰라도 내가 나중에 어느 책을 찾으면 저 내용이 있구나라는 그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레스피레이션, 호흡이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일련의 운동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환기와 가스 교환입니다. 이러한 기능에 관련된 기관들을 모아서 레스피레이토리 시스템, 호흡계통이라고 합니다. 즉 호환,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허파 등이 호흡계통에 속합니다.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모든 세포는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호흡계통으로부터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기본 단위는 세포이고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같은 기능을 가진 세포의 집단을 조직이라고 하고 몇 개의 조직이 모여 하나로 정리된 내용을 하는 구조물을 기관, 조직과 기관, 티슈와 오건이라 하고 같은 작용을 하는 기관을 모아서 계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체는 다양한 기관 혹은 기관 계통을 균형 있게 정리해서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명활동하는 결합체로 보이게 됩니다. 허파의 구조를 한번 보십니다. 왼쪽 2엽, 오른쪽은 3엽이죠. 쉽게 오른쪽은 3개의 글자니까 오른쪽 3개, 왼쪽은 2개니까 왼쪽 2개, 2엽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거기에 연결되는 혈관대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조직. 자, 다시 쭉 봅니다. 인체의 항상성 유지와 관련해서 호흡계통과 다른 기관계통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조합할 수 있다. 심장혈관계통이 조합 또는 순환계통, 가스 영양소 운반, 소화계통, 영양소의 공급, 신경계통, 호흡 운동의 자동 조절, 콩팥 비뇨계통, 산염계 평양, 피부, 점막, 면역계통, 인체 방어, 근육, 뼈대계통, 호흡 운동, 감각계통, 후각, 코 눈물과의 귀인두관 상위도의 열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허파의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허파, 꽈리세포라는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림을 좀 크게 보면서 그 꽈리세포라는 단어들이 나오는 그림들도 한번은 봐야 되는 허파 꽈리세포. 자, 큰 거는요, 여러분들하고 그냥 제가 보는 걸로 합니다. 안정시 들숨, 안정시 날숨의 기전입니다. 가로막, 횡격막이 수축하고, 바깥 갈비살균이 수축을 하고, 가슴은 흉곽 아래로 길이가 증가하고, 폭이 증가하고, 용적이 증가하고, 압력이 감소해서 허파를 확장해서, 꽈리의 내압에 감소시켜서 허파로 공기를 유입시키는 들이마시는 거고요. 숨을 뱉는 거는요. 가로막과 그러니까 횡격막과 바깥 사이 갈비사이근이 이완이 되고 가슴한 용적을 감소하고 그리고 가슴한 내압을 증가시켜서 허파와 가슴뼈 탄성 조직의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용적 감소, 허파 꽈리 내압을 증가시켜서 공기를 유출하는 과정입니다. 새 기관지는 허파 꽈리관이라는 아주 작은 관으로 갈라집니다. 허파 꽈리관은 허파 꽈리 주머니라는 허파 꽈리 덩어리로 끝이 납니다. 허파 꽈리는 신선한 공기로 계속해서 환기가 됩니다.
상자 안의 그림은 허파과의 벽을 이루고 있는 표면 활성 물질, 상피세포, 바닥막, 사이질의 세포 모세관의 바닥막, 상피세포를 확대한 것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호흡막을 건너서 확산되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호흡하는 막을 지나서 확산작용을 해서 주고받는 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심장의 구조로 갑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조도 한 번 정도는 알아봐야 된다. 그래 놓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장은 보통 삼각형 기관이고 그 크기와 모양이 꽉 쥔 주먹과 비슷하다고 설명됩니다. 꽉 쥔 주먹. 그림을 보면 심장 아래 모서리에 심장 끝이 가로막에 놓여 있고 붙어 있는 거예요.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습니다. 횡격막에 붙어 있다는 거고 왼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심장끝 바로 위에 있는 가슴벽에 청진기를 대고 심음을 듣는 거죠. 심장 끝 박동이라 불리는 소리는 이 부위 쪽, 즉 왼쪽 빗장뼈의 중간 지점과 평행한 직선상에 있는 5번째 갈비뼈하고 6번째 갈비뼈 사이의 공간에서 듣기가 쉽습니다. 심장은 가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심장 안에는 복장뼈, 뒤에는 등뼈가 있고 심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복장뼈 몸통의 아랫부분에 압력을 가면 심장을 압박할 수 있는 거죠. 심장 마사지를 할 때 그렇게 됩니다. 구조 보세요. 폐와 가운데 심장이 횡격막 위에 올려져 있죠. 그리고 늘 제가 설명하지만 심장을 컨트롤하는 하나의 일부의 신경의 일부도 횡격신경도 그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심장의 내면 내부 편안하게 보세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험을 보거나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심방, 우심실과 우심실, 그죠? 그거 보게 되고, 우심방은, 3천판, 좌심방은 2천판이 있다라는 것, 천판의 그림들 보여주고, 피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폐로 가서 다시 공기를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용어를 신용어로 다 바꿔놓기 때문에 흐름의 맥락이 좀 어려울지 몰라도 한 번쯤은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의 역할, 우심방의 역할이잖아요. 우심방에서 우심실, 좌심방으로 갔다 좌심실인데 일단 좌심실은 피를 내보내는 거죠.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은 피를 내보내고 근육이 제일 두꺼운 쪽이니까 거꾸로 밑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슴 안에 왼쪽에 위치한 큰 공간으로 왼쪽 허파 근처에 있으며 심장막과 가로막으로 나눠진다. 왼심실은 왼심방으로부터 산소화된 혈액을 받아서 수축기라고 알려진 두꺼운 심실벽의 강력한 수축을 통해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낸다. 이것으로부터 온몸 순환이 시작되고 온몸에 혈액을 보내게 된다. 대동맥과 통하는 구멍은 대동맥 판막의 열림과 닫힘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왼 심실의 벽은 오른 심실에 비해 더 두꺼운데 이것은 동맥 혈액을 보내기 위한 더 큰 힘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심장의 운동 흥분을 일으키는 프루키니의 섬유 역시 오른 심실에 비해 왼 심실이 더 치밀하다. 자, 좌심방의 역할. 심장의 위쪽 공간의 하나로 왼 심방의 상대적으로 얕은 벽에 4개의 허파 정맥의 구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허파 순환을 맞추기 위해 허파로부터 산소화된 혈액을 운반을 하게 됩니다. 이 혈액은 좌심실, 그러니까 왼심실을 거쳐서 온몸 순환을 시작하게 되는데 좌심방, 그러니까 왼심방은 승모 판막에 의해서 열림과 닫힘이 조절되는 구멍을 통해 좌심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심실의 역할. 심장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넓은 공간으로 오른 심방의 아래 복장뼈의 뒤 가르막의 윗면에 놓여 있습니다. 오른 심실은 두꺼운 근육벽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기능은 오른 심실로 들어오는
정맥 혈액을 모아서 세차게 수축해서 허파 동맥 줄기를 통해서 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심방에서 들어온 피를 우심실에서 다시 폐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게 밀어내야 된다는 거죠. 허파에서 혈액은 산소화되고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을 정화시켜서 허파 순환을 통해 심장에 보내어지는 거죠. 정맥 혈액을 허파로 보내는데 필요한 힘은 전신의 동맥 순환에 필요한 힘보다 더 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 심방의 근육벽은 왼 심방에 비해서 얇고 운동 흥분을 일으키는 프리키의 섬유의 그물 역시 오른 심방이 더 치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심방 역할합니다. 심장의 왼쪽 지역에 위치한 얇은 벽을 가진 공간, 얇습니다. 받아들이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심방에서부터 피를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온목 정맥의 최종 부분인 위대정맥과 아래 하대정맥으로부터 정맥 혈액을 받습니다. 오른 심방과 정맥 그물 사이에 압력의 차이가 심방이 정맥으로부터 정맥 혈액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심방은 삼천판에 의해서 조절되는 방실 구멍을 통해 아래 동맥의 우심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 심방의 뒷벽은 심박동의 박동 조절기의 역할하는 동반결절 얘기합니다. 이게 동굴 심방결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방은 오른 허파에 붙어 있어서 심장막과 가르마에서 분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정리되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심장의 판막. 욕심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설명하는 겁니다. 몰라도 된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체 어디엔가 있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으면 된다라고 설명했으니까 편하게 보시자고요. 왼쪽의 심방과 아래쪽의 심실을 분리하는 두 개의 판막을 방실 판막이라고 한다. 왼 심방과 왼 심실 사이에 있는 방실 판막을 이천 판막 또는 승모 판막이라고 하고, 오른 심방과 오른 심실 사이에 있는 방실 판막을 삼천 판막이라고 합니다. 방실 판막은 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심방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개의 끈처럼 생긴 구조체가 방실 판막을 심실의 벽에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끈처럼 생긴 구조체를 심줄끈이라고 합니다. 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반달 판막이 있고, 대동맥은 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을 심장에서 멀리 보내는 혈관입니다. 심실은 심방과 같이 왼 심실과 그러니까 좌심실과 우심실이 동시에 수축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반달 판막도 동시에 열리고 닫히게 되는 거죠. 허파 동맥 반달 판막은 허파 동맥의 시작점에 있고, 혈액이 오른 심실, 오른 심실을 떠나 허파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만, 허파 동맥에서 오른 심실로 역류하는 것은 방지합니다. 역류 방지입니다. 대동맥 반달 판막은 대동맥의 시작점에 있고, 혈액이 왼 심실을 떠나 대동맥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용하지만, 대동맥에서 왼 심실로 역류하는 것은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막을 보게 됩니다. 판막. 신기하죠? 눈으로 직접 보는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자, 심실 수축기와 확장기의 심장 판막의 그림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수축을 했을 때 다쳐서 올라가고, 이완했을 때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고 하는 그림이죠. 네.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해하고 생각하시는 걸로까지 정리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겠고 올려드리겠습니다.